32세 원주녀, 이번에 원주예요. 그죠?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편과 임신 8개월 된 아기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 3천만 원, 전세금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다 합치면 1억 6천 정도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은 400에서 많은 달에는 450만 원까지도 벌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이 200만 원 안팎이고요. 다음 달 출산 휴가 예정입니다. 지역은 원주고, 네, 직장과의 거리를 저희는 가장 큰 중점에 두고 네, 집을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집값이 지금 뭐 이야기를 보자면 원주 집값이 이렇게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 요청드립니다. 저와 제 남편은 구급 공무원으로 입직하고 바로 결혼해서 6년 만에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오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생긴 기쁨도 잠시 저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전세로 살자니 2년 후에 전세금을 또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막막하기만 하네요. 올해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데 2년 후 집값과 전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아이를 가진 엄마로 행복한 생각만 해야 하는데 2년 후 전세금 그리고 육아비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번 방송에 원주 단계주공 아파트가 한번 언급이 돼가지고 보상 마진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장 작은 평수는 2억 3,500만 원으로 보증금 150에 13만 원 월세가 낀 물건이었습니다. 전세금과 현금 가진 것을 더하고 조금 더 대출 내면 구매가 가능할까 싶어요. 물론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시댁으로 들어가 단계 주공이 재건축 잘 되기를 바라야겠지요.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몇 년 정도 어려움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도 오래 기다린 손주라 돌봐주시겠다고 하셔서 시댁과 같이 산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매를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지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싼지 비싼지 판단이 안 섭니다. 중개인분들은 지금이 가장 저점이라 빨리 사라 이런 말을 하시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이미 너무 시세가 상승하였고 그렇다고 고점인 것 같은 원주 아파트를 사기에도 두렵습니다. 흥부님 단계 주공 사도 될까요? 투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꼭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흥부님이라고 딱 찝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그때 이주 수요 투자 얘기하면서 맞아요. 원주 단계 주공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사실. 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링크에 남겨주시면 이렇게 딱 이름 찍어가지고 신청하니까 피하지를 못하고. 네, 제 이름 딱 찍혀 있으니 제가 또 얼마나 이걸 조사를 해왔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일단은 지금 가장 작은 평수가 2억 3,500인데 요거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 아직 네이버에 물건이 있더라고요. 네. 1층짜리 물건인데 전환 안 해봤어요. 중개사에 전환 안 해봤고 네이버에는 여전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올라와 있는데 아마 그 물건이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분 지금 언제 접수된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셔야 되고요. 사야 된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방송 보고 계시면은 그냥 저는 지금 무주택자시잖아요. 그리고 본인 자금에도 지금 얼추 맞고 하니까 저는 매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게 비싼지 싼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1000세대 중에 예를 들어 조합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주인들 그 조합원이 60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600개의 세대는 조합원들한테 주고 나머지 400개는 보통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일반 분양은 당연히 일반 분양가로 할 거고, 근데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일반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분양가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조합원 분양가를 다 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단계주공 아파트의 어느 정도 시세를 감정가를 제외한 나머지만 내고 네. 이제 신축 아파트를 받으면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인데. 네네. 여기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면적 84 34평 기준으로 3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6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조합원 분양가가. 네, 조합원 분양가가. 네. 물론 지금 여기가 올 연말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신청하려고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5구랑 84 정도로 세대수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네. 원주가 보면은 좀 큰 평형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어허. 네, 거기 뭐 분양권 원주 더샵이라는 분양권 거래를 봐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아마 39평을 좀 추가하려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여튼 지금 변경 인가가 될 건데 여기 조합원 분양가가 그러면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한 3억 600인데 네. 그러면 내가 3억 600의 조합원 분양가를 내야 되겠죠. 내야죠. 근데 그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하려는 이 물건 2억 3,500. 네, 2억 3,500 이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빼고 나머지를 내야 되겠죠. 그럼 이거 물건 값어치를 얼마 잡아주나요? 그렇죠. 이 물건 값어치를 얼마를 잡냐고 제가 예상 감정가를 구해 보니까 네. 대략 한 9천만 원 나와요. 아, 9천만 원. 네, 9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상 네, 감정가가. 네네. 근데 이 사업장이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뭐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그 설명은 차치하고 네네. 실제 물건의 가치는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네. 비록 내가 감정가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대략 한 1억 1,200 정도 됩니다. 1억 1,200. 예, 예.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3억 600에서 네. 1억 1,200을 뺀 나머지 1억 9,400만 원만 네. 내고 입주하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1억 9,400만 원 플러스 2억 3,500만 원을 그렇죠.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계주공 아파트가 나중에 여기 새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네. 지금 입주를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 새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 이분이 지불하는 총 금액은 아까 매수하는 2억 3,500 더하기 네. 1억 9,400을 한 4억 2,900만 원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이 4억 2천 약 4억 3천. 네. 이 4억 3천이라는 금액이 비싼지 싼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돼요. 네. 4억 3천이 네. 비싸냐 이 동네. 네, 신축 아파트 비싸냐. 4억 3천 비쌉니까 원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4억 3천이라는 돈이 비싼지 싼지 그럼 이제 판단하면 이것만 되는데. 나왔네요. 이거만. 그렇죠. 나왔죠. 근데 그 여기가 이제 단계동인데 그 바로 밑에 가면 무실동이라고 네. 그 원주에서는 꽤 유명하죠. 원주 더샵 네. 센트럴이라고 이제 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1단지가 아마 지금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지금 뭐 로얄은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시세가 한 분양 지금 입주인데 한 5억 6천 돼요. 5억 6천. 지금 분양가가. 네네.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에다 프리미엄 더한 가격이. 지금 시세가 네, 5억 시세가 얼마라고요? 6천. 5억 6천. 네, 5억 6천. 그 4억 3천이면 싼 거네요. 그렇죠. 싼 거죠. 그러면 1억 3천의 마진이 있는 거예요. 네. 1억 3천의 마진이 있는 거고 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보통은 여기서 분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네, 이쪽 원주 단계주공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데. 네, 조금 더 들어가는데 네. 단계주공 아파트랑 원주 더샵이랑은 세대수도 다를 거고 네. 입지도 다를 거고 연식도 다를 거고 네네. 그다음에 지어지는 시공사의 브랜드도 다를 거고 그러겠죠.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마진 계산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요소들을 다 갖고 마진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는 1억 3천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한 1억 6천 정도가 나와요. 마진이. 그 이 마진 1억 6천이란 얘기는 앞으로 이 원주 더샵 5억 6천짜리 아파트가 네.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2026년 입주할 때까지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네. 이분이 이 구축 아파트를 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네. 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분이 2억 3,500인데 제가 이게 대출이 대략 한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여기 또 비조정이고 무주택자니까. 그러면 본인 투자 금액 한 1억 한 3천이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 투자 금액이 한 1억 2, 3천. 네. 그다음에 내가
확보하는 수익이 1억 6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보상마진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 130%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굉장히 높은 겁니다. 더블이네요. 네, 더블이죠. 저는 이제 투자 원칙이 이제 막 조합 설립 인가 전후는 내 투자 금액의 100%, 네. 사업 시행 인가 전후로는 한 70에서 80%, 관리 처분 인가 전후로는 내 투자 금액 50%를 투자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는 지금 더블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더블인 건 좋은데 기간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중요하죠.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100%라 그래도 이게 10년 거리면 1년에 10%인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재개발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저는 이 마진의 크기랑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기간 내에 될 것이냐, 그거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여기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죠. 그거 돈 받고 강의하시는 거니까. 하나만 제가 오늘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집을 사는 총 가격이 4억 3천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가 어떻게 바뀔지 비례율이 어떻게 바뀔지 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럼 조금 어렵긴 한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라고 아까 이 사람이 실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지표인데 여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평당 지금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평당 1,200만 원 정도. 그죠. 평당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평당 1,200만 원이면은 지금 아까 원주 더샵 같은 경우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사면 대가 한 5억 6천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평당 1,200이면 4억대 초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34평이. 그러면 일반 분양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로 지금 사업 계획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억 3,900이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비례율에 들어가 있는 평당 일반 분양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튼 지금 이 원주 단계주공의 사업 진행 조합의 그걸 보면은 총 지불하는 금액 4억 3천이 더 크게 늘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계산이 훅 틀려져 버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제가 생각할 땐 낮아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진행하면은 지금은 여기는 무슨 단계에 있어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곧 받을 거니까 이제 내년 초에 감정 평가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할 거예요. 나 5구 원하는지 84 원하는지. 그러면은 기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2026년 지금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게 크게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도 금액이 있다면 지금 현재 전세금 1억 3천에 현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사볼만 하다. 사야 된다. 전 사야 된다. 지금 상대적으로 또 동네도 좋고 새로 되고 그 옆에 이제 봤을 때는 만약에 이분이 실거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실거주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실거주 여기에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아파트요? 뭐 그렇게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이시겠죠. 본인 판단이죠. 본인 판단이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한 채 있는 분이 투자 목적이 비조정이니까 대출도 다 나오니까 한 채를 더 사겠다 그러면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물량이에요, 물량.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보통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으면 사업성이 좋다, 수익성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일반 분양 시점에 만약에 원주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물량이 엄청 터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 끝나고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또 물량이 터져버려서 미분양이 나버리면 그거는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조합원들이 다 그걸 부담해야 되는 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는 건 오케이인데 그 향후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분은 네. 그냥 지금 실거주니까 때문에 저는 네.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혹시 이게 꼭지점이 아니냐 이런 분명히 두려움도 네, 있는 네. 것 같아서 이것도 그 잠깐 그 제 테이블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네. 마법의 테이블이요? 네. 네. 이게 이제 조금 전에는 단지와 단지를 비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역과 지역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네. 지역 내에서도 언제쯤이면 이 지역이 어떤 매수 시점이 네. 되고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제 네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4가지 요소로 만든 거예요. 공급, 네.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음. 그거를 해서 로직을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 네. 뭐 쉽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쭉 이렇게 갔다가 거의 뭐 6에서 7 그게 언제요? 왔다 갔다 했다가 이 기간이 네. 이걸 확대를 하려고 하는 네. 여기 제가 확대. 네. 기간의 확대를 전화해주시면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제가 잘못 따라서 죄송합니다. 2018년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해서 가면 네네, 지금 네. 7이거든 7 네. 6 7 6 7 이렇게 됐다가 네. 지금 보면 2019년 이제 10월 됐을 때 네. 이때 여기서 7에서 8 9, 1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지했다가 3 이상이 상승한 네.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그 다음 달이가 저희는 미수 좋기로 보고 있어요. 네. 이 테이블은 로직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 기간이 2020년 1월이거든요. 네. 2020년 1월인데 실제 2020년 1월을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가장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시그널이.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했을 때 이 지역은 이때 들어갔을 때가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의 리스크가 없고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럼 지금이 고점인지가 또 그렇죠. 그잖아요. 그 지금의 고점이라는 부분은 이건 이 로직도 어떻게 됐냐면 지금 현재 그 점수로 보면 이게 17점이거든요, 현재.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네. 17점인데 이게 하락의 리스크가 나타난다 하면 6개월 전부터 해서 이 지점이, 이 지수 지점이 네. 다시 처음에 했었던 7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절대적인 가격을 나온 게 아니구나. 지수예요, 이건. 예. 근데 지수가 다시 7까지 내려오게 되면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때 고점하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지수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근데 네. 이거는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해본 거거든요. 해본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 원주는 고점 아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의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임박했는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원주를 외삼이 아니라 원주에 사는 분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그죠? 원주에 이분이 32살 원주녀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주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